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유합니다. 오늘은 인생보감의 두 번째 편 아름다운 우리 여섯 번째 마지막 덕목입니다.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높여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덕목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인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인도의 힌두 교도들은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나마스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태국이나 티베트에서도 상대방에게 두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일본인들도 처음 만나면 하지메 마시테라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여서 존중의 예를 표하지요. 만남은 주고받는 인사는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예절의 하나입니다. 극히 일상적이어서 각별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정중한 인사로부터 타인에 대한 존중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쌓아온 식견이나 가치를 인정한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사이에서는 인간관계도 원활합니다. 존중은 전통적으로 손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하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자의 말이 바로 그 점을 뒷받침합니다. 임금은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모범이다. 그들이 이끄는 소리를 듣고 따르며 모범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니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따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위와 아래가 서로를 떠받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윗사람이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이보다 좋지 않은 조짐은 없다. 따라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바탕이다. 이렇게 순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사실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질 때 더 큰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노예 제도가 남아있던 19세기 유럽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예법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부드럽고 점잖게 또 정중한 태도로 지시할 것, 침착한 음성을 유지하되 너무 친숙하거나 동정 어린 어조는 피할 것, 하인을 부를 때는 청아한 음조로 말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만나면 즐거움을 주는 최상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드럽되 우렁차게 하인을 불러서 이런저런 일을 해주면 고맙겠네 라든가 자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주게 라고 말할 것, 이러한 예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만이 아니라 왕과 기사 간에도 존중의 역사가 있지요. 아스 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가 고전적 사례의 하나입니다. 아스가 브리턴의 왕으로 등극해서 섹슨족을 몰아낼 시기에 어느 날 그 아스는 그를 따르는 기사와 제휴들을 위한 만찬을 베풀게 되었는데 자리 순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금까지 뽑아서 싸움이 아주 격해졌고 사상자까지 생겼다고 하는군요. 이때의 아스 왕이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는 원탁 테이블을 사용해서 분쟁을 깔아앉혔다고 합니다. 존중이 통용되는 사회는 서로 다른 식견이나 행위들이 공존하는 균형 사회입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려면 남을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갈등이 적어져서 다양성과 통합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중은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존중은 조직이나 사회가 유지되는데 긴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회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군관 이순신을 전라 자수사로 청구한 바가 있는 서해 유성룡은 존중이 조직을 뒷받침하는 굳건한 정신적 토대임을 통찰한 분이었습니다. 유성룡 선생은 명석함과 강직함 외에 병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순신의 면모를 간파했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운주당이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장수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논하며 지냈는데, 계급이 낮은 쫄병이어도 군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군사에 정통하게 되었고, 또 전투 시작하기 전에 장수들과 계책을 함께 논의하며 결정한 까닭에 싸움에서 패하는 일이 없었다 하고 징비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기여도가 큰 전문적인 능력이 아닐까요? 예컨대 학교나 직장에서 교장과 상사는 윗사람이 아니라 관리 전문가이고, 교사와 직원은 아랫사람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라는 상호 존중 의식이 뿌리 내린다면 우리 사회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할 때에 전문인에 대한 지위와 위상이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을 쌓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다니엘 카너먼도 자녀들의 작은 아이디어도 존중해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교육 환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원동력이다 라고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지닌 지식과 경험에 대한 존중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성웅 이순신 역시 오래전에 그 점을 알고 실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남을 빛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제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한반 친구들과 집에 놀러 왔을 때 항상 높임말을 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저의 추억에는 이것이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쉽게 되지 않으니까요. 저도 이 존중의 덕목을 읽으면서 손주들에게 높은 말을 써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